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정도의 내용으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인사는 청와대발 불통선언이며 국민에 대한 폭력입니다. 모두가 놀랐고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부터 10대 청소년까지 연일 시국선언을 이어가고 최순실과 가신 집단인 정권의 부역자들은 박근혜 게이트에 대한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미루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다시 불통 인사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게이트 의혹을 희석시키기 위해 국민을 상대로 저급한 술수로 위기를 모면하고자 한 것입니다. 전 국민이 망연자실한 가운데 자신을 위한 정치, 부역자들을 위한 국정 운영을 단행한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의 종착역이 어디로 향할지는 점점 자명해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대통령인 것을 거듭 증명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리 인선을 비롯한 오늘의 청와대발 인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국민은 드러나고 있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실체에 연일 충격에 충격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인사는 국민에 대한 폭력입니다. 누구도 납득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최순실표 예산이 없다고 발언했던 유일호 경제부총리, 오늘의 민생 상황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최순실표 예산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전부터 추진되거나 계획된 사업이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내년도 정부 예산안 곳곳에 빼곡하게 숨겨진 최순실표 예산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교문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윤선 문체부 장관은 최순실과 차은택이 개입한 문제 사업들을 정리하겠다며 최순실표 예산이 존재해왔음을 스스로 시인했습니다. 또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말한 이전부터 추진되거나 계획된 사업 상당수가 최순실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추진되고 계획된 것을 국감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민생경제는 하루가 다르게 파탄으로 치닫고 있지만 정부 예산은 국정을 농단하는 비선실세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이런 불편한 지시를 외면하는 것은 곧 민생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박근혜 정권에게는 한일 군사보호협정과 같이 민감하고 중대한 외교안보 사안을 다룰 권한과 자격이 없습니다. 군사대국이라는 일본의 야욕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협정을 밀어붙여야 할 명분도 없습니다. 정치적 혼란을 틈타 이미 부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졸속 추진하는 배경에는 최순실의 관여가 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이 허락하지 않을 협정입니다. 이제는 만행을 멈추십시오. 다음은 청와대 행정관의 호의 아래 청와대를 제 집처럼 드나든 최순실에 대한 입장입니다. 청와대 행정관의 융숭한 호의 아래 최순실이 청와대를 드나들었다는 정황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철성 경찰청장은 최순실의 청와대 출입 가능성에 대해 청와대 공간 촬영은 검문을 안 한다고 말해 최순실의 출입이 자유로울 수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최순실의 출입을 제지한 일부 경찰은 인사조치를 당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최순실의 조카는 물론 조카의 친구까지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함께 최순실의 사도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어가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쯤 되면 박근혜 대통령보다 최순실이 더 청와대를 편안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을 막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최순실 세 글자 앞에서 무너진 청와대의 기강은 이제 사실상 되돌리기 힘든 상황입니다. 잘못에 동참하는 것만이 정권의 부역자가 아닙니다. 잘못을 눈 감고 모른 척 한 건 역시 부역자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부역자들의 부인과 변명, 결국 박근혜 게이트의 끝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게이트가 저빗 가경입니다. 대통령 아래서 이권 다툼과 재벌 갈취로 악의 다툼을 보인 최순실, 안종범 등 부역자들이 일제히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최순실은 내가 무슨 실세냐며 검찰을 다그쳤고, 안종범은 대통령과 최순실 간에 직거래가 있었고 나는 대통령이 시킨 대로 했다며 자신의 작은 꼬리에 불과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온종일 계속되는 청와대발 막장 드라마의 결말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순실은 안 했고 안종범은 시켜서 했다면 대통령은 무엇을 이유로 국민 앞에 사과를 하고 어떤 연유로 청와대 수석들에게 사표를 받은 것입니까? 한 자릿대 지지율과 과반을 넘어선 국민의 하야 요구가 두렵지 않으십니까? 아직도 이번 일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가볍게 생각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비현실적인 현실인식이 애처롭습니다. 검찰은 애써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하지만 이미 청와대에 대한 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검찰의 대통령 감사기는 박 대통령 스스로 풀어내야 합니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박 대통령 자신을 조사하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남은 묘책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같은 내용의 검찰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지난 10월 25일 국민을 가장 공분케 한 것은 2분짜리 녹화된 대통령의 사과 영상이었습니다.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일말의 양심조차 찾아볼 수 없었던 뻔뻔하게 녹화된 사과 영상을 지켜본 국민들은 최순실이 써주지 않으면, 코치해주지 않으면 사과도 하나 제대로 못하냐며 성의 없는 대통령을 비난하였습니다. 청와대는 대국민 사과를 녹화하였지만 검찰은 최순실 진술 녹화를 꺼버렸습니다. 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최순실의 검찰 조사 진술 녹화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순실의 입국 경위도 모르고 있다가 몸이 안 좋다느니 하루에 말미를 주는 것도 모자라 맛있는 설렁탕까지 대접한 검찰이 카메라까지 꺼줍니다. 국민의 크나큰 분노로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을 주장하는 사건에 있어서 조사 과정을 녹화할 카메라를 꺼버린 검찰의 사려 깊은 배려에 범인들은 탄복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한탄할 것입니다. 검찰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조사야말로 특검의 필요성과 국정조사의 당위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